3. 묘의, 유자민. 묘의와 유자민의 논문에서 핵심적인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단군 조선은 허구이며 실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기자의 나라의 최초의 국호는 조선이 아니라 진국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1. 사기 조선전의 기록 중에서 한나라 때 진번과 진국이 천자를 보려고 문서를 올렸으나 위만 조선에 막혀서 통하지 않았다는 기록. 2. 후한서 동의전 한전에 보이는 사만이 모두 78국인데 이들은 모두 옛날의 진국이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묘의와 유자민은 1. 진번은 후에 한 무제가 설치한 한사군 중 진번군 지역으로 지금의 자비령 이남의 황해도 대부분과 남한강 이북의 경기도 지역이며 2. 한이라는 명칭은 서주 말이나 동주 초기에 요서에 있던 한우의 나라 주민들이 동쪽으로 온 것에서 유래하며 3. 사만의 땅은 본래 옛 진국의 땅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1. 기자가 은 유민들을 데리고 가서 세운 국가 이름이 바로 진국이고 2. 이 진국이 사만의 뿌리가 되며 3. 따라서 후대의 진화는 기자가 세운 옛 진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목문통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1. 상은 진과 같은 의미였고 2. 기자는 은의 유민이니 3. 기자가 이주한 지역을 진이라 명명한 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자가 오기 전의 진국 지역은 1. 주민들은 주로 중국의 동부 해안에서 온 고동이족 유민들로 2. 아직도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는 원시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3. 기자가 이 지역에 팔조 금법, 은나라의 예법, 양잠 등의 선진 문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셋째, 기자가 세운 진국은 춘추시대 전기에 대동강 중하류 지역으로 북천하여 조선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 일주서 왕해편에 기록된 주무왕 때 성주 지회에 참가한 양의의 분포 지역이 후에 기자조선의 강역 범위이자 한사군의 낙랑군 지역이며 2. 서주시대에는 조선이라는 명칭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며 3. 따라서 주성왕 때 주나라 지역을 왕래했던 대동강 중하류 지역의 고족은 조선이 아니라 양이었다고 본다. 또한 1. 조선이라는 단어는 동주시대 제환공이 제위할 때 처음 보이는 것인데 2. 관자에는 조선과 발이 산둥반도에 가서 제나라와 교역하는 경우를 2차례 언급했는데 그중 발, 북발, 맥은 조선과는 지금의 청천강을 경계로 고대 요동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기는 제환공 제위 시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즉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195년까지라고 본다. 따라서 춘추시대 초기에 진국에서 조선으로 개명한 기자조선의 영토는 1. 동쪽은 옥저와 낙림산맥으로 경계로 하고 2. 서쪽은 황해까지 3. 북쪽은 청천강, 묘양산을 잇는 선에서 자비령 이남까지 4. 남쪽은 대동강 중하류 지역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주역 36번째 괴명인 명의궤의 설명에 등장하는 기자 지명이를 기자적 조선으로 새기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명의는 단순히 괴명일 뿐이지 지명이나 국명으로 여겨서 명의는 조선으로 보아온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한다. 위의 논리는 주로 유자민의 논리인데 이 부분을 유자민이 집중적으로 재조명하여 다시 쓴 것이 동북사지 2005년 5월에 실린 명의는 조선이 아님을 논함, 주역 명의괴의 해독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다. 참고로 명의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는 5월호에 주향영의 명의, 조의와 연관된 문제 검토라는 논문도 실려 있다. 다섯째, 1. 화하족인 기자가 한반도에 처음 도착해서 진국을 세울 때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 말기의 상황이었고 2. 주 성왕 때 무경을 수장으로 은나라 유민과 동이인의 반란이 있었는데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기자에 이어서 또 다른 은나라 유민과 동이인의 새로운 이주 물결이 발생하여 해상 및 육상에서 만주 지방과 한반도로 대거 이주하였으며 3. 서주 말기 북방과 요서 지역에서 동호가 굴기하여 요서를 점령하고 이 지역의 종족들을 동화시켜서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하가점 상층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4. 선진적인 은 문화는 한반도에는 거의 유입되지 않아서 한반도의 유민들을 조선의 오랑캐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바로 고조선족이며 5. 고조선족은 한반도 북부 지역 토착종인 고이, 은유민, 산동반도에서 유입된 동이인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민족 공동체였으며 6. 기원전 4세기 동호족계의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에야 한반도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는 한국 학계에서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이미 기원전 2000에서 1500년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여섯째, 기자조선은 청동 화폐나 철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 일부 학자들이 연나라의 명도전을 고조선과 무역한 물증이라고 보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2. 일부 학자들이 기원전 5에서 4세기에 고조선 지역에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당시 청천강 이남에서는 근본적으로 철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며 3. 청천강 북쪽은 연나라의 요동군 지역으로 고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으며 4. 결국 위만조선 이후에야 비로소 철기 시대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일곱째, 기자조선은 연나라와 국경을 맞대지 않았으며 두 나라 사이에는 요동의 매긴과 요서의 동호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1. 기자 동래 이후 주무왕은 그를 조선후가 아니라 기후에 봉했고 이듬해 주나라에 들어가 무왕을 만났으며 2. 조선후라는 것은 기자가 진국을 조선으로 개명한 이후의 칭호로 이후로는 친하와 단절되어 낙후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1. 진나라가 요동을 공격할 때의 갈석이 지금 북한의 강서군 함종리이며 청천강 남쪽에도 진나라 장성이 있었는데 곧 폐기되고 빈 공간으로 남겨졌고 2. 서한시대에 고조선과 서한의 요동군은 지금의 청천강을 경계로 하였고 3. 위만조선에 밀린 기준이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바다로 마한을 공격하였으나 패하고 스스로 한 왕을 칭하였으나 스스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4. 장증향 연변대 역사학과 교수 재직 시 장증향의 이 글은 같은 대학에서 은퇴한 대원로 박진상 교수가 1980년에 쓴 논문에 대한 반론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박진상은 길림성 도문시 출신의 조선족으로
연변대 사회과학학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한국고대사 분야의 원로였고 1980년에 기자조선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논리에 반박하는 고조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장증향은 연변 출신으로 같은 대학 출신의 은퇴한 대원로 교수의 글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기자조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라는 논문을 동북사지 출간 첫 해인 2004년 8월호에 실렀다. 이 논문의 저자 소개에는 연변대 역사학과 부교수로 소개되어 있지만 바이두 학술 정보에는 연변대 사범학원 교수로 소개되어 있고 주 전공은 위진 남북조사이다. 박진상의 논문은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증한 것이었다. 장증향은 기자조선에 대한 기록은 중국 사서보다도 한국의 사서에 더 많다면서 기자조선에 대한 기록, 유적, 전설 등을 쉽게 부정할 수 없고 기자조선은 실존했다는 것을 4개 방면에서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의 주요 논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자가 5,000명을 거느리고 조선에 도착하여 현지 주민에게 시서, 예약, 양잠, 팔조 근법 등을 가르치며 화합하여 지냈기에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국가가 형성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국가 형성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1. 기자와 현지인들 사이에 충돌이 없었으며 예약, 양잠 등을 가르치며 인정을 베풀어 민심을 얻었고 2. 기자가 도착한 곳은 양이 지역으로 현지인들은 기자와 같은 민족으로 요동반도에 분포하는 청구, 주두 등의 동이 부족과 모두 같은 종족이었으니 기자가 조선에 간 것은 같은 민족에게 귀순한 것이며 3.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1세기 전후에 시작되는데 이것은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박진상이 1. 주나라가 지배했던 영향권은 고조선 지역에 도달하지 못했고 2.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한다. 장증향은 1. 주나라가 막 세워져 변방의 고조선 지역에 대해 즉시 실질적인 통제를 가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 기자를 조선에 봉하는 것은 인정을 베풀고 인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박진상이 그의 논문에서 1. 상서대전과 사기는 기자조선의 기록에 모순이 있고 2. 기자의 석방, 조선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칭한 것, 주나라의 봉을 받는 것, 호경으로 다시 간 것 등이 모두 2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종의 환상이며 3. 기는 국가 이름이지 기자가 아니며 4. 사마천은 기자조선을 조선열전이 아니라 송미자세가에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장증향은 이런 박진상의 논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한다. 장증향은 1. 상서내전의 작자인 복생은 단지 기억으로 구술로 전한 것에 의지하여 개별 구절에 누락이 있거나 후대에 베껴 쓰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한계일 뿐 기자가 봉해진 것과 홍범을 지은 것의 선후 문제는 단지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 기자가 조선에 간 것의 내용은 조금도 차이가 없으며 2. 당시에도 하루에 800리 이상 전달이 가능했다는 고대 우편 제도에 대한 유영지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기자를 풀어주고 조선으로 건너가고 건국하여 왕을 칭하고 주나라의 봉을 받고 기자가 주나라 조정에 오고 홍범을 만드는 것 등은 1년 안에 모두 가능하며 1년 안에 기자 조선의 평양에서 호경까지 한두 번은 오갈 수 있었으며 3. 상나라 시대부터 요서 지역에는 기, 고죽, 영지 등의 작은 봉국이 있었으며 기족은 본래 상나라에서 기자를 수령으로 해서 살다가 그 일부가 요서 지역으로 올라왔으니 기자와 기국은 별개이며 4. 기자에 대해서 조선 열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은나라 말기에 3인을 함께 언급하려는 문학적 형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장증향은 기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앞서 묘의 유자민이 기자가 처음 간 곳이 한반도 북부이고 국가명도 조선이 아니라 진국이었다는 논리와 다른 것이다. 1. 동북 요서 지역은 기족의 초기 주요 거주지 중에 한 곳이며 2. 상나라 시대에 이 지역에는 노비가 대부분이고 귀족들이 통치하는 기, 고죽, 영지 등의 작은 봉국이 출현하였다. 3. 기족은 본래 중원지대에 살았는데 4. 이후에 그 일부 후예가 동북 요서 일대로 북진하였다. 5. 중원 지역에 있을 때 기족의 주요 수령이 기자였다. 기자와 기국이 별개임을 알 수 있다. 곧 1. 기족의 초기 거주지 중 한 곳은 요서 지방이었고 2. 상나라 시대에 이미 요서에는 고죽, 영지와 함께 기라는 봉국, 즉 기국이 있었으니 3. 이 기국은 주무왕 때에 기자와는 무관하고 기자가 세운 조선과도 별개라는 것이다. 또한 기족의 움직임을 보면 1. 상나라 이전이나 상대까지 요서 지역의 기국에서 거주했고 2. 요서에서 일부는 남하하여 상대까지 기자를 수령으로 하는 기족으로 존재했으며 3. 기족 중에서 일부는 다시 요서 일대로 북진하였으니 4. 상대부터 요서에 있던 기국과 기자는 별개이고 5. 상말 주초에 중원에서 이주한 기자가 건국한 기자 조선의 위치는 한반도 서북부라고 보고 있다. 넷째, 장증향은 기자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주역 명의궤에 보이는 기자 지명이를 기자적 조선 또는 기자적 조의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본다. 명의가 조선, 조선이 조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것은 한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춘추시대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장증향은 1. 기자가 5천여 명의 은유민을 이끌고 외진 한반도 서북부에서 가서 원주민들과 융합하여 중화화하족과 고조선 주민의 이중적 혈연을 가진 새로운 부족을 형성하고 2. 중원의 은주 문화와 차별화된 독특한 문명을 만들어 40여 세를 이어왔고 3. 이후 800년 동안은 친하와 멀어져서 전국시대에 이르면 한반도 주민들은 오랑캐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장증향은 기족이 초기에 요서 지역에 거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화족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중국 학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장증향은 이런 4가지 분석을 통해서 1. 상나라 시대에 요서 지역에 분명히 기국이 존재했으나 기자나 기자조선과는 별개로 주나라와 봉공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2. 화족인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에 가서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5. 장군. 장군은 흑룡강성 당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목문통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글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진국은 1. 한반도 남부에 고한족이 있던 지역으로 2. 하나라 5대 상왕의 제후국이었던 상의 3대 상우인 상토가 한반도에 세운 것으로 3. 고조선보다 훨씬 일찍부터 출현하였다고 주장한다. 곧 진국은 1. 상의 3대 군주인 상토가 한반도 남부에 세운 제후국으로 2. 하나라 시기부터 존재했으며 3. 상나라 멸망 후에 한반도 서북부에 기자가 세운 기자조선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장군의 주장과 다르게 춘추사전 등에는 상토의 시대에 상나라가 지금의 섬서성 상락시 일대인 상읍을 떠나서 지금의 하남성 상구시 일대에 상구로 도읍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기존의 사서와는 달리 장군은 3대 상우인 상토가 친하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둘째, 상나라가 멸망하면서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로 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 기자조선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일개 지방 정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한강을 경계로 남부의 진국과 서북부의 조선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정권이 공존하였다고 주장한다. 셋째, 한반도 남부의 원주민은 고한족이었으나 은상 세력에 의해 진이라는 국가로 통일되었고 한나라 말기에 다시 사만으로 분리되었다고 주장한다. 넷째, 주역 명의궤에 대해서는 명의는 한반도의 옛 지명이고 상주 교체기에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에 나라를 세우면서 조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1. 명의는 태양이 뜨는 곳을 말하며 2. 기자 지명이와 기자 주지 조선은 같은 의미로 명의와 조선은 모두 지명이며 3. 명의는 조선과 직접 관련되고 명의와 조선은 한반도의 서로 다른 시기의 지명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6. 유자민. 유자민의 논문은 주역 명의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명의가 조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유자민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자신이 발표했던 논문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 글에서는 주역의 궤사, 효사 등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주장을 필자 나름대로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명의는 단순한 괴명이지 국호, 족칭, 지명이 아니며 이는 조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 지명이도 기자 주지 조선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조선과 우이도 같은 의미가 아니다. 우이는 처음에 산둥반도에 있었으니 당연히 소호족의 한 갈래로 나중에 일부 우이 주민들이 한반도로 이주한 것이다. 셋째, 1. 산동반도 일대의 대문구 문화, 용산 문화, 악석 문화가 모두 동이 문화이고 2. 상나라의 선조들도 동이었으며 3. 요동반도의 고대 문화는 산둥반도 동이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4. 상말 주초에 전란을 피해 만주 지역으로 이민의 물결이 이어졌는데 이때 은나라 사람들도 같은 동이족들이 살던 요동반도와 한반도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기자가 한반도로 남부로 갔고 최초로 기자의 나라를 세운 것은 조선이 아니라 진국이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춘추시대 초기에 기자의 후손들이 북상하여 대동강 중하류 지역에 양이와 융합하여 새로운 민족 공동체인 조선 만이를 형성하고 국호를 진국에서 조선으로 개명했다는 것이다. 7. 주향영. 주향영은 주역 명의궤에 보이는 기자 지명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1988년에 발표된 왕옥철의 논문을 바탕으로 좀 더 다듬어서 그의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명자는 상주시대 갑골문과 금문에서 일자와 월자가 합쳐진 문자로 이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땅을 표시한 조자를 간단히 표시한 것으로 같은 글자이다. 둘째, 고대 서적에 보이는 우이나 양곡은 모두 태양이 떠오르는 땅을 의미하며 조와 뜻이 통하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주역에 보이는 명의는 조이를 말하는 것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지역을 말하는 지명이다. 넷째, 조선이라는 것은 국명이 아니며 현재 사용되는 조선은 3000년 전 중화민족이 화하 가정의 구성원이었던 동호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주무왕이 기자를 처음 봉한 곳은 지금의 요서 지역이다. 따라서 기자가 갔다는 명의 혹은 조이는 오늘날의 한반도 지역이 아니다. 여섯째, 귀족은 요서 지역에 처음 봉해진 이후에 서주 중반 초부터 동쪽으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에 정착했다. 8. 장벽파. 장벽파는 이 논문에서 6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1. 양곡, 우이 2. 탕곡, 부상 3. 명의, 조선, 기자조선 4. 양이, 청구, 흑치 5. 진국, 사만 6. 난생, 우민, 편두 등이다. 고조선과 관련된 그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욱 고양시 족단이 진국 이전에 한반도에 살았다. 둘째, 한반도 최초의 지명은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는 양곡이었다. 요전에 의하면 기원전 2357년에 천문 관찰을 위해 양곡을 경영했는데 이 양곡은 해 뜨는 한반도 동남단의 지역이다. 셋째, 중화 선민들이 한반도에 와서 천문과 일월성신에 대해 가르쳤고 이를 들은 당시 한반도 원주민인 우이, 자기, 조이가 동해의 탕곡에 있는 부상나무에서 10개의 태양이 순차적으로 떠오른다는 탕곡 부상 11신화를 만든 것이다. 넷째, 한반도를 부르는 명칭은 1. 최초에는 양곡에서 우이, 자기, 조이로 불리다가 2. 하상시대에는 명의로 3. 상주시대에는 조선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명칭은 바다 위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양시 전욱의 3가지 문화 풍속인 1. 난생신화 2. 새 토템 태양 숭배와 연결된 우민 3. 편두 관습은 모두 한반도 고대 민족에게 보이는데 이것은 전욱 문화가 전해진 것이다. 고양시 족단은 일찍부터 한반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여섯째, 한반도에 이미 전욱의 문화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은말 주초에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에 조선을 세웠다. 이것이 친화 동북 문명사의 시작이다. 일곱째,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한반도 서북부의 기자조선은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정권이며
서로 다른 문명 발전의 길을 걸었다. 8째, 위만 조선은 연, 제, 조의 망명인 집단이 주체가 된 화하민족 정권으로 서한의 외신이었고 당시의 진국은 고한족이 주체인 한족 정권이다. 9째, 서한 말에 진국이라는 대부락 연맹이 사만으로 해체되었으며 진왕, 진안, 변진 등의 명칭이 이 진국의 유습이다. 장벽파의 논리는 1. 신화 시대부터 한반도의 전욱 고양시 족단이 살던 곳이고 2.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에 와서 조선을 세웠고 3. 한반도 남부의 진국은 한족 정권이었고 한반도 서북부의 기자 조선은 화하족으로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정권이었다는 것으로 4. 신화 시대부터도 한반도를 신화의 역사와 문화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9. 묘의. 묘의의 논지는 앞서 소개한 묘의와 유자민이 함께 쓴 글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글은 기자 조선 당시의 주변국이나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자가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세우고 주나라로 들어가 주나라 천자를 참배하였는데 기록에는 국가명이 아닌 민족명인 양이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진국은 주나라 천자를 참배하여 신속관계를 맺었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계가 끊어졌고 이후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춘추시대 초기에 진국의 기자의 후예들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대동강 중하류 지역으로 북상하여 조선으로 국호를 개명하였다. 이후에는 발에 연한 제, 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넷째, 진한 왕조 이후에는 친화와 신속 지위를 회복하였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었다. 다섯째, 따라서 기자 조선은 제, 연, 진, 한 등과 모두 빈번한 경제, 문화 교류가 있었으며 중원 문명은 진국과 조선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3. 동북사지 수록 논문의 고조선에 대한 입장 정리. 앞에서 분석한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고조선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은 1. 기자가 처음 세운 나라가 진국인가 아니면 조선인가 하는 문제. 2. 진국과 조선의 건국 시기와 위치 문제. 3. 기자 조선의 실체와 관련된 주역 명의궤에 대한 해석 문제 등이다. 이런 논점을 중심으로 앞서 소개한 여러 논문에 나타난 고조선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들의 내용은 필자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1. 기자 조선이 실존하는가의 문제. 2. 기자가 요서 지역에 오기 전에 이미 요서 지역에 조선이 있었는가의 문제. 3. 기자를 새긴 기후 방정이 기자 조선의 것인가의 문제. 4. 명도전과 고조선과의 관계 등이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동북사지에 실린 논문들은 이미 역사학의 한계를 넘어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펴면서 한반도의 모든 역사를 친화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다. 첫째, 모든 논문들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한 중화민족이라는 비학술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은 역사 이래 친화의 영토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들을 친화민족 혹은 중화민족이라고 부르고 이들의 역사를 모두 친화 역사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허구적 논리를 깨지 않는다면 이후의 논리를 반박하기가 어렵다. 우선적으로 중화민족이라는 허구적 개념의 논리적 근거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논리를 비판하고 해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제는 신화 시대부터 한반도에 전욱 고양시 족단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논리까지 나오고 있다.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비판하고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은 단군보다 더 오래전에 신화적 인물인 전욱 집단이 한반도 남부에 거주한 세력이라고 보면서 마치 실제 역사인 것처럼 역사학자들이 논문을 쓴다는 것이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정립 과정, 동북공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장벽파는 1. 전욱 고양시 족단이 진국 이전에 한반도에 살았고 2. 기원전 2357년에는 양곡이라 불리던 한반도 동남단을 경영했으며 3. 하나라 시기의 제후국인 상해의 3대 군주인 상토는 한반도 한강 남부 지역에 진국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4. 한국 역사의 순서를 전욱 집단, 진국,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순으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장벽파의 논리는 단군조선 이전부터 한반도는 친화 역사의 일부라는 것이다. 셋째,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군은 1. 하나라 시대에 상토가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세웠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고 2. 이를 통해 한반도 남부 지역은 은상 세력에 의해서 진국으로 통일되고 3. 한 말기에 사만으로 분리된다고 주장하며 4. 이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는 달리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에 새롭게 세운 것이 기자조선이며 5. 한강을 경계로 남부의 진국과 서북부의 기자조선이 공존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논리는 신화 시대부터 한반도 역사는 친화 역사라는 것이고 이런 소설 같은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된다는 것이다. 넷째,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고죽국이 있던 요서 지역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동북사지에는 기자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1. 고죽국 지역인 요서 객좌현이라는 기존의 견해 2. 한반도 서북부라는 주장 3. 기자가 한반도 남부에 기자조선이 아니라 진국을 세웠고 춘추 시대에 대동강 중상류로 북상하면서 국호를 조선으로 바꿨다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한다. 다섯째, 기자조선 이전에 진국이 먼저 한반도에 세워졌다는 주장도 새롭게 등장한다. 장벽파는 1. 하나라 시대에 상해 3대 군주 상토에 의해서 한반도 남부에 진국이 먼저 세워지고 2. 상주 말기에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로 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2. 이후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서북부의 기자조선이 공존했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주역 명의궤 해석에 대한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9편 가운데 무려 5편이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것은 기자조선과 관련한 초기 한국 고대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입증할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화와 전설까지도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사료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이 뜬다는 양곡, 부상목 등과 연결해서 고조선 관련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은 부족한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해경, 주역 등에 등장하는 신화적 기록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와 주장의 바탕에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한 중화민족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진국,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은 모두 중화민족의 일원이고 친화 역사가 되는 것이다.